네, 테슬라 현재 30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알파벳은 1%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여전히 다우 지수만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주제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지금 사도 될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종목 얘기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S&P 500과 나스닥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흥분하기 쉬운 분위기거든요. 기술주 주도의 상승 랠리 지속될까요? 제가 보기엔 AI가 무너지지 않는 한 상승 랠리는 지속되겠는데 다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주에 대해서 과열 상태다라고 나타났고 투자자들이 이미 포지셔닝을 가득 채워서 수급의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라는 게 이제 JP 모건의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모건 스탠리도 최근 3개월간 이 고밸류에이션 종목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닷컴 버블 이후에 최대 수준의 과열 국면이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기술주 주도의 미국 증시 랠리 그 화면인데요. 지금 보면은 맨 위에 제일 상승폭이 큰 게 이제 기술주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또는 다우지수 3대 지수를 다 능가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형 투자 은행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서 이제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나 흥분한 배팅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베타 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언급 주셨는데요. 또 8월 1일 앞두고 이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좀 속속들이 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EU 얘기도 나오고 지금 한국 얘기까지 함께 나왔는데 타코 한번 가나요? 네, 지금 막바지 관세 협상에서 보면 일본이 이제 15%로 낮췄다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방위비 협상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한국은 ATM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그 관세를 낮추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오늘 상호관세 하한선을 15%로 거의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최저가에 사실은 관세 협상을 맞췄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는 3%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농산물 시장 개방,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인하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걸림돌이 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는 것들, 농산물 시장 개방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변수들 체크하면서 한국과의 협상 과정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쭙고 싶은 건 요즘 좀 핫한 것 같아요. 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밈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실질 가치나 펀더멘탈하고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관계없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밈주식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런 뭐 1달러 이하짜리들 뭐 이런 종목들이 그냥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이게 원래 저점이 50센트 정도였어요. 근데 단기간에 지금 급등하면서 주가가 고점이 거의 5달러까지 올랐으니까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올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번 달에만 500% 이상 상승했다는 거고 일주일간에 3배 급등했다. 급락하잖아요. 고점 찍고 급락했는데 지금은 또 1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소매 트레이더들이 이제 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백화점 업체 콜스입니다. 콜스도 주가를 한번 보시면 하루 만에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달러에서 지금
21달러까지 2배 이상 올라가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단기간의 급락 이후에 다시 오늘 장에서는 또 7%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다면 시장의 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접근 금지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밈주식 관련해서 좀 주의할 사항들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오늘의 주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빨리 달렸잖아요. 자, 그러면 어제부터 이제 M7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또 테슬라는 빠지고 있어요. 네.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하는지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테슬라가 지금 서학기 및 상반기 순매수 1위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만 3조 1,614억 정도가 이제 순매수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붐이 일어나면서 서클이 4위가 됐었고 이제 좀 전에 좀 이후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알파벳이 사학기 및 순매수 종목 7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 2분기 매출이 예상치가 227억이었는데 225억으로 나왔고요. 이게 9% 하락한 건데 전년 대비해서는 12%나 하락합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을 보면 0.43 정도가 지금 예상치였는데 0.40으로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2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폭이 10년 내 최대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10년 만에 그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일론 머스크 신당 창당 우려도 있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를 날렸고, 그다음에 브랜드 악화 또 이런 얘기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저가형 로보택시 신차가 내년에 양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 또 전기 트럭, 세미, 또 로보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 이런 것들도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좀 뜻밖의 얘기는 뭐냐면 보통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는 CEO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험난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험난한 예정이길래. 그래서 그러면서 또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일정 부분 성장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300달러, 여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차트 모양을 보면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80달러에서 290달러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300달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280달러 이 저점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대한 저점에 사셔야 되고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몇 차례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300달러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9월 말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과연 전기차를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주고 살까라는 측면을 본다면 앞으로의 그 실적 둔화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 얘기를 하면 주가는 곤두박질할 거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모델 Y 신차가 얼만큼 시장에서 매출을 높여갈 수 있느냐 이게 변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경우에는 300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 언급해 주셨는데요. 머스크의 행보가 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벳 어제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까요? 네,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분기 매출이 이제 964억 3천만 달러. 근데 이게 예상치 94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전년 대비해서는 14% 증가한 거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2.31달러인데 예상치 2.18달러를 상회하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시총 상위 종목의 빅테크가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경우도 사실 좀 드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 특히 유튜브나 이런 검색
쪽 또 클라우드 매출이 급증했다. 광고 수익이 급증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네. 8분짜리 동영상을 보는데 광고가 8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실적이 좋아질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이 32% 증가했다는 것, 또 그다음에 AI 기능이 확대되고 또 자본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 전망을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205달러로 높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10달러로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현재 191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좀 상승폭, 그동안 상승폭이 예상을 이미 하고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은 괜찮아 보인다. 목표 주가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M7 실적 발표일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가 7월 30일이고 네. 애플, 아마존이 7월 3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8월 27일 날 실적 발표라니까 이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 보유 중이신 분들 부럽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 계속해서 홀드하는 전략 유효하다 언급해 주셨고요. 나머지 M7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